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국민의당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네, 사회부 박효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가 이제 이번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었는데 결국 법원이 발부를 했습니다. 정확한 사유 어떤 건가요? 네, 어제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전에 시작을 해서요. 결과가 나온 게 오늘 새벽 1시 반쯤이니까요. 한 12시간가량 되게 심사숙고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네,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네, 우선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과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때 쓰는 세 가지 사유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이제 그동안 4차례 정도 이 전 최고위원이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동안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를 입증할 충분한 질수를 검찰이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도망과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꼽는 가장 중요한 사유로 꼽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언급한 걸로 봤을 때 수사가 굉장히 상당 부분 완성도 있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어제 그 이유미 씨 남동생도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그 파슨스 스쿨 동료 인척을 하면서 이제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그 동료로 가장을 해서 목소리를 연기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도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이 밝힌 이유는요. 피의자의 가담 정도나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갈 염려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사실 이제 누나가 구속이 돼서 이미 오랜 시간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을 동시에 구속하지는 않는 게 어떤 사법상의 관례거든요. 이런 점에서 기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의 영장을 청구를 할 때 이제 이유미 씨가 제보를 조작한 것을 알고도 좀 묵인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부분에 집중을 한 건데 이런 게 법원에서도 좀 받아들여진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의 판단은 지금까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을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제보가 좀 수상하고 상당히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 미필적 고의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장이 발부된 점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고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도 이제 윗선을 향하게 될 텐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수사하면서도 이런 미필적 고의를 적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제보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잘못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다. 이런 점으로도 이런 논리를 사용해서 이제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이제 당시 문준용 씨의 이제 취업 특혜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역할은 어땠습니까? 네,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잘못된 제보가 이제 공개되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쳤냐를 한번 보시면요. 검찰이 판단한 바로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둔 4월 27일 날 이제 이유미 씨로부터 이런 정보가 있다. 그 이제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렇다면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약속을 하면서 의혹을 입증할 녹취록을 구해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유미 씨에 따르면 수차례 종용을 받았고 이제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녹취록을 허위로 만들어서 허위 카카오톡이 있죠. 그리고 육성대화 파일을 차례로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에 넘기게 되죠. 그리고 국민의당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5월 5일입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제보를 폭로를 하게 되고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이틀 뒤에는 이 제보가 진짜다라고 주장하는 2차 기자회견을 다시 열게 됩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첫 기자회견 때는 제보 내용이 적어도 허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자회견 때는 완전히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게 검찰의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되면서 이제 국민의당 이제 윗선으로도 수사가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 수사의 굉장한 분수령으로 보이고요. 그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맨 끝단에 이 전 최고위원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의 신병을 구속해서 가장 이제 위로 하나하나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 주 중에는 일단 지난 대선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으로 활동했었던 사람들이 소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호 의원 있고요. 그리고 김인원 변호사 다시 소환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시 공명선거 추진 단장을 맡았었던 이용주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향할지도 참 관심사인데 일단 안철수 전 대표는 현재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뭐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책임이 따를 것이고 이제 예. 검찰에서 말하는 윗선을 향한 칼날이 어딜까지 향할 거냐 이런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전 최고위원 경우는 이제 준용 씨 의혹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5월 초에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화를 하고 예. 제보 관련 자료를 건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리 예. 알았다는 거죠. 네, 박 전 비대위원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예. 네,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이게 대선 후보로서 당시에 이제 그 선거를 지휘했었고 예. 무엇보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에 직접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책임론은 더 커질 것이고 혹시 법적인 책임을 어디까지 물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이제 윗선으로 향하는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효정 기자와 함께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